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심야의 승객. 주거보다 야간벌이가 편한 개인 택시를 모는 아버지께서는 항상 새벽 2시 전에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너무 없어 10만 원이라도 채우시려고 조금 무리해서 시내를 두셨답니다. 결국 2시를 넘겨 새벽까지 운전하시게 된 아버지는 이제 손님을 태우지 않고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하셨답니다. 신정동과 까치산역 사이의 고가도로 아래에서 한 청년이 택시를 부르더랍니다. 지나치기엔 날씨도 너무 춥고 저희 오빠 또래인 것 같아 오빠 생각도 들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려고 했습니다. 차를 세우자 세우기가 무섭게 청년은 문을 열고 앉았고 고가도로를 좀 넘어가 달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조용히 있었답니다. 신정동과 까치산역 사이의 그 고가도로는 밤이 되면 오가는 사람도 없이 으슥해지는 곳이라 아버지는 이 청년도 무서워서 탔나보다 하고 말을 몇 마디 걸었답니다. 날씨가 춥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네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에 씻고서 한숨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요. 우리 집에서도 청년만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지만 그 청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평소 저와 제 오빠에게 하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해서 당황하셨답니다. 여기서 내려서 걸어갈 거냐고 차비가 없으면 같은 방향이니 아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이 고가도로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바로 내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걱정이 된 아버지는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겠다고 하자 청년은 당황한 채로 반대 차선으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청년이 금방 친구를 만나겠거니 하고 곧장 집으로 오셨는데 차 뒷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칼날이 무척이나 뾰족한 잭나이프였습니다. 평소에 핸드폰이나 지갑을 흘리는 손님이 많아 손님을 내리고 나면 뒷좌석을 늘 돌아보는데 그날 돌아보지 않고 왔던 손님은 마지막에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밤에 운전하기 좀 무섭다는 저희 아버지. 저라도 그럴 텐데 저희 어머니께선 그 잭나이프로 종종 과일을 깎아주시는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의 복수. 대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의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자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려나 보다 싶어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곤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계속 웃냐고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관절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지 손가락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그 노란색만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어깨에 목만 있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따귀를 3개 때렸습니다. 친구는 왜 때리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자는데 실실 웃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을 때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서 담배를 한 대 핀 후 제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담배를 필터 부분까지 피우더니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긴장한 모양인지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봤던 그대로 내 어깨 뒤로 여자 머리와 손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친구는 손에 있던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노란색 매니큐어? 친구는 다짜고짜 빨리 대답해보라고 저에게 계속 윽박지르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로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면서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 자살이라도 한 거야? 친구는 고개를 땅바닥에 내리깔면서 말했습니다. 자살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을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꺼낸 건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낸 것 같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말이지. 전 그때 술 먹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듣기 싫어서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돼. 내 친구들이 꿈에 나올 때마다 미치겠다. 이윽고 친구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 한라산에서 친구와 그녀가 다정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그녀는 친구의 어깨에 노란 매니큐어를 하고 있는 손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봤던 그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그때 말했던 오빠 저 사람이 그 친구야?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3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의 죽음. 추석 전날 밤늦게 어머니께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외증조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주 뵙던 분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어린저를 귀여워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다음날 추석에 부산의 모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처음 가본 장례식장이 신기하기도 해서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이 계신 곳은 제일 빈소였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빈소에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제일 빈소를 지나야 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사용되지 않는 곳이라 어두컴컴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던 중 곁눈질로 제일 빈소 쪽을 보니 어두운 곳에 어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는 낙지를 우걱우걱 먹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걸음을 멈추고 그 남자를 계속 보고 있었더니 남자가 먹던 것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외증조부였습니다. 너무 놀라 제일 빈소로 뛰어갔더니 저희 할머니께서 다른 친척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양반이 왠지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었나봐. 며칠 전부터 자기가 죽으면 제사상에 낙지를 올려달라고. 좋아하는 거니까 원 없이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낙지 타령을 하지 뭐야. 두려움을 참고 다시 제 이빈소로 가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추석이기도 해서 많은 친척분들이 계셨습니다. 밤샘 조문으로 인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커피들을 쟁반에 올려 가져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귓가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타주는 커피나 마지막으로 마시고 갈까나. 저는 그 소리에 발을 헛디뎌 커피를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친척들이 놀라며 일으켜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커피를 쏟은 곳은 외증조부의 사진 위였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았지만 제 뒤에 계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